안녕하세요. 왕장 세우신 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 안녕하세요. 저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화필입니다. 네, 사업을 하고 있는 뜸북입니다. 네, 직장 다니는 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오랜만에 또 모여가지고 네. 또 녹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기님께서 100대 생활 업종 동향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 100대 생활 업종 요즘에는 어떤 업종들로 사업을 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이거를 만나자마자 시작도 전에 막 엄청 얘기할 거리가 많아가지고 지금 오프닝도 빼먹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네네. 네, 하던 얘기 계속 계속합시다. 아니 뭐 그냥 근황 토크와 해요?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제 그러면은 퇴사하게 되면은 왕장사도 좀 엄청 더 키우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딱딱 꽂히는 걸로 생각해봤을 때 저거 내 궁금한데 그래가지고 100만 원 창업, 뭐 500만 원 창업 이럴 때 이제 뜸북이님이 어떻게 창업을 할 건지를 또 다시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난 거죠. 파이님이 갑자기. 나서면 되기도 하겠다. 자극적으로 그죠? 요즘 그런 생각 여러 가지가 들어요. 아니 이거를 기획을 한번 해서 다음 네. 편에는 네. 그럼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네. 5천만 원, 1억 네, 딱 해서 5가지. 네, 한번 우리가 각자 아이템을 갖고 생각을 와서. 해서 저희도 한번 생각해보고 네. 해야 되겠네요. 네. 재밌겠다. 너무 재밌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과 연결되지 않은 사업은 이제 그 무엇도 추천하기가 어렵다.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음.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뭐 음식점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식품 제조라든지 즉석 판매 이런 사업을 같이 끼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담할 수 없는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식이 맛있고 또 어느 정도 전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과 같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이게 과연 성장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게 성장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왜? 그런데 마침 두 분이 하는 그런 컨텐츠를 보면 이런 기회를 잘 잡아서 그런 것들을 밀키트라든지 즉석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만들거나 혹은 OEM을 맡겨서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엄청 영리한 거거든요. 적어도 한 3년, 5년 전에는 없었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참 접목을 잘 시키고 타겟층이 정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매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지금 키토제닉에 관련된 분들에게 밀키트를 제공한다면 예를 들면 뭐 강아지도 노견이라든지 사람도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입맛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점점 사업이 어려워지는 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 것 그리고 무자본도 있잖아요. 무자본도. 예, 무자본부터 시작해서 무자본도 예, 무자본도 그렇죠. 궁금하다. 포함을 해야죠. 오히려 무자본부터 맞아. 시작하고 저에게 아까 그래서 사실은 뭐 플랫폼까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플랫폼 사업은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도 여러 가지 앱 같은 거 모임, 뭐 독서 모임 이런 앱들도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 역시 결국에는 또 인플루언서로 가는 거예요. 네, 무자본은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조금 더 그나마 할 수 있는 그럼요. 핸드폰 하나로. 왜냐면 찌양이 분식점을 오픈했잖아요. 맞아요. 그래- 가보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말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인플루언서가 되자. 그래서 모객을 먼저 온라인에서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창업을 하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찌양은 잘 먹고 많이 먹어봤으니 음. 많은 것들을 정보를 만들고 그걸 상품으로 만들었을 때 찌양 가게는 첫날부터 이렇게 그럼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이슈가 되고 뉴스가 되고 이러니 참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에서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면 그 지난번에 깨봉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온라인에서 나를 알리기 위한 그 부대 지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플루언서라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21세기에서는 사업할 때는 진짜 굉장히 문제가 있다. 무조건 인플루언서다. 이런 생각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구나. 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죠. 이게 근황이었습니다. 근황 요즘, 아니죠. 요즘, 이제 요즘 고민이었어. 고민 좋네요. 금방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회사 월급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직은.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제 음. 돈이 벌려서 이제 모으는 느낌을 이제 가지는데 맞아. 저희가 많이 이게 만약에 많이 투자하고 맞다. 쓰고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월급이 없어져 버리면 또 저축을 못 하는 거예요. 맞아. 생계형이 되는 거지. 그냥 네. 생계형 유튜버가 되는 거지. 네네네.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문제다. 네, 그래서 최대한 버티고 싶다라는 어. 마음이 간절한 거지.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즉석 제조라든지 이런 밀키트 판매 뭐 이런 것도 같이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 저는 이제 두 분이 좋다. 그 공부 시켜줘요. 아니 그리고 이제 두 분 주위에도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걸로 아니 성공한 지켜보는 사람은 거죠. 없는데요? 아니 그 그걸 하는 사람은 있는데. 리보님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를 처음에 키웠거든요. 어. 그런 다음에 유튜브로 자기 레시피를 그대로 옮겼어요. 음. 인스타로 영상 찍었던 걸 다 그냥 유튜브로 옮겼어요. 음. 그런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그 소스대로 창업을 해가지고 그냥 소스 다 팔아요. 근데 그분은 원래 음식점과 카페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원래 음식을 잘 하시고 원래 있다 보니까 원래 하던 거를 계속 찍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파시고. 음식을 아예 안 했던 사람이 접근할 생각이 되게 안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알아주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 음식을 아. 계속 하는 걸로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우리는 뭐 정보나 아니면 이렇게 리뷰 이런 걸로 쌓다 보니까 이런 시장으로 접근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판단도 드는 거죠. 그 방탄 커피를 만들어서 판매하셨던 음. 대표님도 계시잖아요. 네, 그쵸, 그쵸. 로우님도 그렇죠. 계시죠. 두 명이나 있죠. 네, 주변에. 그렇죠. 지금 잘 되고 계실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로 막 그걸로 이제 시작을 잘하셔서 갔지만은 이제 그냥 사업을 경쟁업체가 하고 많이 계시 생겼지. 많이 생겼어요. 어려움을 저도 많이 보니까 많이 응원함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또 어렵구나. 새로운 거 도전하고 새로운 뭐 아이스크림 도전하고 아이스크림 막 도전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맞아요. 네. 저도 한두 번 사 먹었는데 잊어버리네요, 자꾸.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자극을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알림이나 이런 게 되게 그런 의미에서 언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라이브 계속 라이브가 맞아요. 탁 들어오니까 이제 유튜브도 시작하셨다고. 그러니까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요즘에 맞아요. 계속 이것도 좋네 하면서 막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알고리즘에 계속 이제 노출시켜주고 그쵸. 알려주고 생각나게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알고리즘의 노예라고 하죠. 그렇죠. 네. 알고리즘의 노예. 노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보고 있고 나도 모르게 욕망하고 있는데 근데 좋은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엉빠 같은 경우에 그걸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품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다행히 이렇게 팀으로 4명이서 하는 게 좀 덜 지치고 맞아요. 오래 천천히 가도 그렇죠.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누구보다 처음에 삐걱거렸죠. 그치. 그 이렇게 누구보다- 맞춰가는 게 쉽지가 네. 않지만 네. 이게 잘 견뎌지면은 분명히 장점이 있는 거죠. 지금에서야 저희도 느끼니까 많이 다행인 잘 것 돼서 같아요. 안 싸우는 거다. 맞아. 그 생각도 있고. 맞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계속 잘 되실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다음번쯤에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허피디니까 계속 그랬잖아요. 뭐 하나 음식점을 하더라도 우리가 온라인에서 조금 뭔가 플랫폼에서 인지도를 스토리를 쌓고 만들고. 시작을 하자라고 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청취자분들한테 좀 온라인에서 쌓아가세요를 계속 네. 얘기할 거잖아요. 자기 네. 역사를 온라인에 그렇지. 남겨놔야 되는 것 그렇지. 같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약간 그 스토리텔링으로 네. 다음에는 지방시 이야기를 좀 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만 있으면은 이제 그래요. 저는 혹시 장사를 이렇게 인플루언서로 하다가 장사하신 분 없나요? 저는 그런 분들도 솔직히 모실 수 있으면 모셔봤으면 좋겠거든요. 그 찌양이 있죠, 찌양. 찌양을 모셔봤어요. 근데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사실 인플루언서가 창업을 하는 것 같은 경우보다는 창업을 한 사람이 자기 지식을 파는 거가 널렸잖아요. 지금 오히려 본인들의 1년 경험 짧으면 짧은 대로 또 길면 긴 대로 본인들의 강의 같은 걸 만들면서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뚜렷하게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이거 좀 뻔하다인데 찌양 같은 경우에 거꾸로 올라가는 물고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으면 사실 지금 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리뷰했던 것들을 창업을 하면 훨씬 반응이 좋을 것이다. 근데 저는 그게 걱정이죠. 이제 사업을 안 했던 분들이 분명히 누군가가 껴서 시작을 했는데 전 찌양이 팬으로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동업의 힘듦을 겪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까봐 저는 팬으로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죠. 혹시나
뭐 아이돌도 그렇잖아요. 뭐 어디 회사에 나와가지고 했는데 느낌이 이제 나이 많으신 분이 쟤를 빼내가지고 약간 굴려먹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상처받을까? 아니요 사기를 당하거나 사기. 그러니까 사기는 아닌데 사기 당하는 것만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많이 못 모이고 되게 막, 좋아하나 봐. 저 엄청 좋아하죠. 요즘 잘 못 보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응원합니다. 근데 사업을 하면서 너무 좋아해서. 아마 그런 일은 없진 않을 거예요. 정말 그냥 정해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하고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게 아무리 처음에 잘 된다고 하더라도 우여곡절 없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 네, 절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잘 되기를 바라긴 하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거지 맞아. 아무 일 없기를 바랄 수가 없어요. 맞네. 외부적인 요인이 너무 많아. 나 하나는 잘한다고 하더라도 맞아. 뭐 건물 주인도 괴롭힐 수가 있는 건데 뭐. 맞아요. 그죠? 영수증 리뷰가 나를 미친 듯이 만드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그런 건 작은 거지만 어쨌든 동업을 하는 경우에서는 특히나 그런 일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근데 발생할 때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이거가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다 고려하고 이제 사업이라는 거는 뭐 장난은 아니니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다양한 것들을 미리 좀 예측을 하면서 받아들여야지 생전 몰랐던 일을 당한 것처럼 막 이렇게 상처받으면 이거 창업이나 사업은 돈벌이는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브한 그쵸 나를 설마라든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극복하시길 그죠? 네. 사업을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위기를 잘 넘겨서 정말 살아남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 보면 제가 뭐 창업 관련해서 폐업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좀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네. 부기님 최근에 뭐 고민이나 이런 건 없어요? 있잖아요. 저요? 괜찮으셨어요? 그런 거야 뭐 이제 사업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한 사람으로서의 이제 성장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마음이 하여튼 멘탈을 강하게 지키시고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이든 뭐든 만족이라는 게 없고 그렇죠? 욕망하고 또 만족이 되면 또 새로운 걸 찾고 더 큰 성장을 원하고 이런 게 우리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잘 잡지 않으면 많이 외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갑자기 제가 그 HR에 관심이 생겼어요. 휴먼 리소스 해가지고 왜냐면 20명이 이제 모이는 집단에서 무조건 HR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들었던 동의합니다. 네, 왜냐면 제가 요즘 클럽하우스 시작했거든요. 클럽하우스에서 제가 이제 멘토가 클럽하우스 무조건 시작하라고 해가지고 그 뭐 출석하듯이 가고 있는데 너무 좋은 말, 그러니까 업계에서 이렇게 녹음이 안 되잖아요. 원래 서로 상도 안 되고 원래 할 수 있지만 맞아 녹음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말하면 안 되는데 나오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꿀팁들 진짜 많아. 그게 키포인트예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동의하에 녹음하시는 팀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는 근데 원래는 그게 불법이거든요. 클럽하우스에 올라가면은 그 이제 HR 하시는 전문가 여성분이 있는데 주변에 스타트를 많이 한대요. 20명 이상 모이면 HR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 맡아주는 임무 그리고 일 맡기다가 스트레스 받고 확인하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 사실 50명부터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업 구조상 좀 미루다가 이제 그런데 그때 되면은 그 100명 될 때까지 놔두면은 꼰대 세상인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들이 페이퍼웍이 많은 거고 문서화 시키는 것들 그다음에 성문화 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필요한 거죠. 결제 라인도 그렇죠. 필요하고 결제 라인이 권한 뭐 권리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하게 되는 거죠. 우리 결제 라인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 근데 그렇지. 진짜 그게 신경 쓰여. 딱 그 결제 라인에 이 사람 들어가고 이 사람 들어가고 이게 그렇죠.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렇죠. 다시 해보자 이런 의미로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기님의 성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는 살겠습니다. 네. 근데 물론 우리 그냥 해맑게 창업했던 때가 좋아라고 우리 맞아. 초등학교 때 해맑게 놀던 때가 좋아 이런 맞아. 것처럼 그런 거지만 그거는 우리가 평생 어린일 수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해맑았거든요. 진짜 해맑았어. 근데 그게 그렇게 계속 해맑아질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장을 하니까. 그렇죠. 맞아. 찌양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찌양도 고생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찌양 응원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지만 내가 뭐라고 전문 경영인 안 치겠지.
아, 그쵸. 근데 어쨌든 어린 나이고 물론 굉장히 똑똑하겠지만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너무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인플루언서의 단점이 그거잖아요. 뭔가 문제가 났으면 돌을 그냥 냅다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내 잘못이 맞아.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순간에 세금을 몰라서 잘못 냈어. 근데 뭐 세금 탈취 맞나요? 나 이렇게 되면 그걸 앞뒤 사정 없이 사랑받던 사람들은 냅다 그냥 후려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기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중에게 뺨을 막 싸대기로 맞으니까 이게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교촌도 전문 경영인을 이렇게 모시는 것처럼 그렇죠? 주말 세컨 하우스를 마련을 했는데 어떻게 삶의 질이 많이 높아졌나요? 아, 지금 가겠다는 사람이 줄 서 있어요. 저까지 포함해. 그러겠네요. 아니 오겠다는 분들한테 요즘 그 돈만 받아도 그러니까 그렇죠. 불법 숙박 영업은 금지한다고 처벌받는 금지한다고 적혀 아, 있는데 왜 써있어요? 해수욕장 앞이니까 맞나 봐요. 에어비앤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기분 전환이 확실히 되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몸이 쉰다고 쉬는 게 아니라 확실히 그 기분 전환과 기분 전환 그 리프레시가 진짜 필요한 그게 것 진짜 같아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이제 계획하는 게 힘들어서 어디 몇 박을 묵어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스케줄이 막 있고 이런 게 힘든 그런 거지. 게 싫어서 안 가요. 챙기는 것도 다 일이고. 오. 근데 이건 그냥 가면 되니까. 되잖아. 그리고 이래서 세컨 하우스, 베케이션 하우스가 부자들이 있구나. 나는 그냥 그렇지. 호텔에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했었는데 왜냐면 제가 캐나다에서 그 세컨 하우스를 관리하는 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알바로. 근데 이렇게 사람도 관리해야 되고 자주 오지도 않는데 차라리 그냥 다 있는 호텔이 좋지 않나라고 했는데 이게 예약도 해야 되고 예약이 안 맞으면 날짜도 바꿔야 되고 이런 건데 이런 느낌이 이래서 베케이션 하우스가 있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좀 잉여 자본이 많아지면 그때는 세컨 하우스를 이제 이렇게 마련하는 게 어느 정도 수순인 것 같죠. 그래서 왜냐면 지금 막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렇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자주 안 올 때 갈 수 있다든지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허피디님의 근황 중에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마켓컬리 주주님. 마켓컬리 주주? 주주거든요. 아니요, 세금 제가 쿠팡 상장하면서 마켓컬리 가치도 되게 막 주목받기 시작했잖아요. 아니요. 오히려 주식이라든지 이런 건 사업을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상장 전 단계까지 대표의 역할이 맞아. 중요한 거. 맞아.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겠다. 나는 사람을 잘 아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비상장 주식을 알아봤었죠. 공부하다 보면서 알게 된 곳이 이제 그 비상장 주식을 조합으로 사는 게 있어요. 엔젤 리그라고 해가지고 다 같이? 그러니까 뭐 한 5천만 원을 다 쪼개서 사는 거야.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컬리에서는 주주가 제 이름이 아니라 그 조합 이름이 회사에서 산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투자가 외국처럼 쉽지 않다 보니까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묶어서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사는 걸 인정을 해줘요. 회사처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론 근데 그거는 컬리 같은 곳은 안 좋아한대요. 왜냐면 모르는 주주가 갑자기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제가 18호 조합 좀 늦은 김이지만 컬리가 그때 많이 힘들어하던 시기였었어요. 배송 문제 생기고 그 배송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코로나 걸리고 이럴 때였어가지고 아직은 저평가 됐을 때였어가지고 그때 조합으로 샀죠. 2만 원 초반대. 2만 원 초반대로 샀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좋아하는 회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런 게 더 재밌더라고요. 비상장을 몇 개 사셨다는. 네, 그리고 이제 엔젤 투자 회사도 설립을 이제 마무리해가지고 캐나다 법인 만드셨죠. 캐나다 투자 법인을 만들었고, 신기하게 이제 허피디의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와 이런 세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엔젤 투자의 세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있더라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클럽하우스에 너무 대단하시고 그리고 투자계 금손들이 너무 많은 건데 근데 되게 다 좋으시고 자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좀 더 자유롭게. 허피디한테 딱 맞는 일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재밌어요. 본인을 잘 알고 있었네요. 예전부터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진짜 옛날에 엔젤 투자 하고 싶다고 투자를 했잖아요. 하시면 뭔지도 되는 거지. 모르고. 뭔지는 알았죠. 뭔지는 알았지. 근데 뭔지 알았으니까 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투자를 하는 실제로, 방법을 몰랐지.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근데 너무 웃긴 게 허피디가 살아온 인생 모든 게 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뭐 우리 온라인 쇼핑몰 했던 거.
그러니까 그 얘기 있잖아요.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된다. 진짜 그러니까 맞는 거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당장은 실패처럼 보이겠지만 나중에 큰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거거든. 진짜. 진짜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 이제 막 시작했지만은 네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그래요.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뭐 그래픽을 좋아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그게 다 나의 점이었다. 이런 것처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지금 당장은 나한테 뭔가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더라도 호기심이 생기면 해보는 것 그게 용기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게 용기지. 지금 당장 돈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할래라고 하는 것보다는 큰 실패만 하지 않는다면 손해만 안 본다면 일단 한번 해볼래라고 하는 자세가 요즘에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아우 긴 근황 토크였어요. 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네, 근데 우리의 근황 토크에는 항상 이제 청취자분들이 같이 들으면서 아 요즘에 이렇구나라는 생각들을 같이 하실 수 있게 맞아요. 그런 게 녹여가기 때문에 다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